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매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의 마케팅 전략을 첫 번째는 소매점 마케팅 전략의 구성 요소와 두 번째 유통업체 상표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의 마케팅 전략의 기본 전략은 소매점은 소비자의 기대라는 부분과 자기 점포의 어떤 믹스라고 하는 자기 점포의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소매점 STP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소매점 어떤 자점의 포지셔닝을 정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매점 STP 전략은 마케팅의 STP 전략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소매점포에서 STP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그 소매점에 기대하는 부분과 소매점 자체의 어떤 그 능력, 어떤 소매점 자체의 포지셔닝, 이 두 가지 결합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하기 전에 각각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 그림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으니까, 먼저 소비자의 기대 부분과 소매점 점포의 믹스 부분을 설명하고 가장 나중에 이 그림으로 소매점의 STP 전략을 설명하는 걸로 해서 소매점 마케팅 전략의 첫 번째 소매점의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소매점의 유통업체 상표 전략인데, 그 소매점의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소매점에 어떤 그 점포를 방문하고자 했을 때 소비자가 그 소매점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방문할 것과 같은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소매점의 첫 번째 조건은 입지와 시간이 좀 편리한 소매점을 내가 찾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포라든지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겠죠. 물론 주차가 편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소매점을 찾아가는데 입지와 시간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부분이 소비자 기대에 있어서 한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매점 점포의 분위기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점포의 분위기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조명, 인테리어, 색깔, 이런 또 음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저 소매점에 가고 싶다고 하는 점포의 분위기를 소비자가 어떤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상품이 있는지, 소비자는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떤 소매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백화점을 갈지 마트를 갈지 편의점을 갈지 결정하는 것처럼, 소매점이 상품을 어떻게 구색을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어떤 기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으로 가격. 소비자들은 점포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대 가치가 또 달라요. 고가의 상품군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는 저가 판매점을 이번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가격에 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점포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보와 상호작용.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구매와 미래의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소매점을 방문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용으로서 소매점을 방문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매점과 소비자와 관계에 있어서 정보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점포를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또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매점을, 어떤 소매점을 소비자가 결정할 때는, 그 소매점은 AS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AS가 없이 셀프 서비스라든지, 대면 판매라든지, 뭐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소비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점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이 제공하는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기대가 또 어떤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입지와 시간의 편리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의존이 되고, 점포의 분위기에 의해서 의존이 되고,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찾고자 하는 점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소매점의 가격대, 어떤 소매점의 정보와 상호작용, 그 소매점의 서비스에 의해서 점포가 달라질 수, 방문하고자 하는 점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소비자의 기대라는 부분이고, 소매점포 믹스를 하기 전에 어떤 사례를 한 가지 보면, 스타벅스에서 최근에는 IT를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사례인데, 요즘 뭐 스타벅스를 떠나서 많은 소매점들이 실제로 IT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자 적객 서비스라든지 소비자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이마트 같은 데도 소비자 상담을 음성으로 화상 통화로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사례를 보면 모바일 고객 CS 스토어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앱을 구축해서 하는 것인데, 고객이 매장에서 경험한 불편사항을 스타벅스 앱에 등록을 해가지고 요청사항을 선택하면 매장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스타벅스에서 왜 이런 매장에 글을 올리면 점포에 어떤 알람 형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에서 365 시스템을 통해서 QR코드로 또 매장 재고와 건품 품목을 점검도 하고, 디지털 설문조사 프로그램 마이 스타벅스 리뷰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과 신제품에 관련 의견을 접수하면 또 반영도 하고, 이런 것처럼 스타벅스에서 디지털로 고객을 응대해서 어떤 그 서비스 개선을 하는 부분을 디지털로 한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매점포의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의 STP 전략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점의 STP는 첫 번째는 S, 세그멘테이션. 소매점도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타겟팅, 표적 시장의 선정, 포지셔닝,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점의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어떤 소매점이 우리 소매점의 고객은 어떤 중간 가격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구 통계학상으로는 이 인근의 어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러한 소매점의 어떤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라든지,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라든지, 심리적인 변수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소매점의 시장을 좀 세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유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소비자 집단으로 나눠서
우리는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전문점이라든지, 우리는 최상위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편의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객의 타겟 고객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수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 시장.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어떠한 고객을 타겟으로 우리 점포는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래서 세부 시장 가운데서 우리 점포가 어떠한 고객을 타겟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수립하고 또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타겟팅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사업 범위라든지 자본 능력이라든지 경험 등에 따라서 표적 시장은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되고 표적 시장이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점포의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경쟁 점포와 차별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점포의 속성을 발견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정해서 소비자의 인식이 우리 점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 포지셔닝은 표적 시장 내 고객들의 마음속에 다른 경쟁 점포와 비교해서 우리 점포가 타사 점포와 상대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고 우리 점포가 포지셔닝 되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이 소매점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은 마케팅, 우리 학생들이 자주 배웠던 마케팅 원론의 STP 전략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소매점에 적용해서 소매점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드리는 거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소매 점포의 믹스.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기대와 소매점의 STP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매점의 믹스라는 게 있다. 어떤 특정 소매점의 현재 위치가 어떠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입지. 어떤 소매점은 입지가 어떻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점포 입지에 의해서 고객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상권과 인구 규모라든지 분포, 소득 수준, 경제적인 안정성, 경제 상황, 이러한 거를 기반으로 한 로케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매 점포가 어떻게 그 점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매점의 머천다이징이라서 소매점이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매점의 흡입력이라든지 소매점이 어떠한 컨셉으로 자리 잡는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은 상품화 계획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수량, 가격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된 계획과 통제, 상품을 구성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 활동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소매점의 머천다이징은 주로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관리 방법을 의미하는데, 소매점의 표적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고객에 맞게 상품을 구색을 갖추는 부분이 머천다이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진과 회전율에 따라서 또 소매점이 또 특징이 있는데,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익률이 되겠죠. 소매점이 고이익률이 보는 사람, 아니면 박리, 다매로 어떤 소매점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왔던 상품이 얼마만큼 월간 재고가 어느 정도로 판매가 되는지, 그래서 회전율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평균 재고가 판매되는 횟수라고 보는 건데, 고회전 된다는 것은 재고가 한 달에 재고 회전율이 월간 기준으로 1회전이 나면
재고가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판매되면 1회전 됐다 그러고 1억을 팔면 2회전 됐다. 그렇게 하는 거. 뭐 연간 회전율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재고가 5천만 원일 때 회전율 1이고 연간 매출이 6억 있다고 그럴 때 1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회전율을 말하는 건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품이 입고돼서 빨리빨리 판매되니까 어떤 그 재고가 선입선출해서 일찍 들어오는 걸 일찍 판매되는데 묵은 재고, 과거의 재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어떤 재고가 쌓여있는 재고가 없이 항상 신선한 재고, 또 유통기가 제조일자가 빠른 제조일자가 얼마 안 된 그런 상품들만 취급하는 점포,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죠. 회전율이 좋은 점포라는 거는. 그다음에 촉진에 따라서 또 어떤 소매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모션인데 이제 광고, 어, 사은행사, PR 이런 것들을 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표적 고객의 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소매점이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광고, 판매 촉진, PR 등을 어떤 판매 촉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성과 개선이 되는 촉진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성과 개선이 되는 촉진이 있을 때 있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성과 개선이라는 촉진이라는 것은 가격을 싸게 판다든지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장기적인 성과 개선이라는 건 이미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포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좋게 고급화한다든지 이미지를 각인시키면 지속적으로 고객을 점포의 애호도를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점포 개선적인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성과 개선의 프로모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소매점이 각각 상이한 표적 고객들이 기대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제공하에 따라서 고객들이 또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또 MVG라고 해서 뭐 상위 2,000명의 고객들 이런 고객들은 항상 백화점에 오면 발레 파킹이라고 해서 주차 대행을 서비스를 해주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을 실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업자와 관계는 상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업자인 도매상과 제조업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소매점의 포지셔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매점포의 STP 전략이라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점포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 어떤 소매점포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입지나 시간 편리성, 상품점의 분위기, 상품, 가격, 소비자가 어떤 정보와 그 소매점에 가서 추가하고자 하는 상호작용, 소매점의 서비스,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라는 요소와 소매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서 점포 입지, 소매점의, 그다음에 소매점의 상품 구색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소매점의 이익 구조, 그다음에 소매점의 회전율, 그다음에 소매점의 프로모션이 어떤 거냐, 광고가 어떤 거냐, 소매점의 서비스, 그다음에 공급업자와 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소매점의 특정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소매점을 포지셔닝 시키는 것이 소매점 STP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또 보면 상품 전략을 개편한 롯데마트 사례는 이제 롯데마트도 최근에 어떤 소비자들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어떤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지향적으로 어떤 상품을 바꾼 사례인데요. 그래서 상품 포장이나 진열, 가격 등을 전면 개편했는데 1인분의 기준을 조금 재정립했다. 그러니까 소용량 단위로
1인분을 좀 어떤 재정립했다는 과거는 1인분이라는 게 만약에 500g 그랬다면 이제 요즘은 1인분이라는 게 300g, 150g 이런 거로 소용량으로 상품을 차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용량 소포장 상품 고회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대신 원물 대비해서 가격은 또 어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마트가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기존 소용량 대비 20% 이상 가격도 싸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1인 가구,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마케팅을 하는 수단으로서 MD를 차별화해서 실질적으로 마트 그러면은 대용량 상품, 대량 구매 이러한 부분을 컨셉을 조금 더 1인 가구라든지 소용량 고객들을 흡수하려고 이렇게 상품을 개편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하고 아까는 첫 번째는 소매점 마케팅 전략이고 두 번째는 유통업체의 상표 전략이라는 거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상표 전략이라는 건 내셔널 브랜드의 상표 전략을 NB라고 본다면 유통업체 자체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유통업체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PL, 프라이트 레벨이라고도 하고 PB, 프라이베이트 브랜드라고도 하고 SB, 스토어 브랜드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PB라는 부분이 많이 통용되는 용어니까 여기서는 PB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라고 하는 거는 내셔널 브랜드에 비해서 유통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고 그리고 특정 소매점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니까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품질은 또 내셔널 브랜드하고 거의 유사하면서 가격을 차별화해서 받을 수 있으면서 그 점포에 매니아가 생긴다면 특별하게 그 점포만을 이용하는 애호도를 또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MB와 PB 간의 품질 차이도 또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유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히 한정된 상품으로만 PB 상품을 개발했다면 최근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서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세제, 건강보조식품 등 많은 상품에까지도 어떤 PB 영역이 확대돼서 사실은 이제 뭐 가공식품 같은 건 전분가루라든지 조미료 이런 것까지도 롯데 PB 상품이 있게 되고 예전에는 뭐 우유 이런 등에 한정됐다면 그리고 화장지, 물티슈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PB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점포하고 차별화해서 가격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그 PB 상품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 PB 상품을 사러 또 그 마트에 방문하는 하게 되면 애호도가 높아져서 그 점포 충성도를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유통업체가 이렇게 PB 상품을 개발하는데 PB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좀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상품 특성이라는 것이 좀 갖춰졌을 때 PB 상품으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여 상품처럼 막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가격이 비싼 상품 같은 경우는 내셔널 브랜드 상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관여 상품이라든지 그 대신 매출 규모가 큰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 이런 것들을 또 PB 상품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제품으로서 또 PB를 개발하는 요인으로서는 유통업체가 좁은 상품 구색으로도 쉽게 내셔널 브랜드 대안으로서 가능하거나 내셔널 브랜드 신제품 개발이 빈번하지 않거나 내셔널 브랜드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PB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과 판촉 요인으로서 소매발인이 PB 상품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PB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또 유통업체 특성으로서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유통업체가 뭐 자기네가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캐파가 돼야지 적정한 양, 적정 규모 와 적정한 사이즈가 돼야 규모 경제 뭐 이런 부분이 돼야만
PB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통업체 PB 상품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 한 4가지로 할 수 있는 무상표 개념, 그 다음에 프리미엄 PB, 모방한 PB, 그 다음에 밸류 이노베이터 카테고리, 이렇게 4가지로 보는데, 무상표품이라고 하는 거는 노브랜드성 같은, 그냥 뭐 이거는 브랜드 개념이라는 어떤 스토어에 롯데마트에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사는 거, 뭐 물티슈라든지 종이컵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표명이나 제품에 관한 정보가 없이 초저가로 팔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은 주로 무상표품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 프리미엄 PB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상품으로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상품이 이제 프리미엄 PB가 되는 거고, 모방 PB라고 하는 내셔널 브랜드를 모방해서 뭐 미투 제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투 제품이라든지 그 대신 가격은 저렴하면서 유통업체하고 비슷한 품질이라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셔널 브랜드하고, 그리고 밸류 이노베이터 카테고리라서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이라든지, 예? 어떤 제품 품질 대비해서 가격이 20에서 30% 저렴하거나 혁신성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이노베이터 역할의 PB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매업체에서 PB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은 한 2가지 전략은 모방 PB 전략과 프리미엄 PB 전략이라는 게 있다. 모방 PB 전략이라는 거는 내셔널 브랜드를 모방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 프리미엄 PB라고 하는 건 기존에 구축된 백화점이라는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어떤 후광효과, 브랜드 후광효과를 이용해서 프리미엄 PB 전략을 통해서 백화점 같은 데서 PB 상품을 만들었을 때 또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대형마트 3사의 PB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에게 경쟁적으로 상품 경쟁력이 내셔널 브랜드를 자기네 점포에 갖춰놓는 거는 나도 갖춰놓을 수도 있고 홈플러스 갖춰놓을 수도 있고 다른 경쟁점도 어떤 매입에다 갖춰놓으면 사다 놓으면 구색을 갖춰놓을 수 있으니까 점포 차별화 요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PB 상품을 잘 만들어서 우리 상품을 갖춰놓으면 상당히 상품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마트가 노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 전문점은 한 50여 개 점포가 한 2천억 이상 하는 점포 벌써 20억 이상, 그러니까 2천억 이상 하는데 노브랜드 상품만 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화장지, 뭐 종이컵, 우유, 뭐 대부분의 상품을 노브랜드 상품만 취급하는 말 그대로 노브랜드라고 하는 슈퍼마켓과 마트하고 유사한 개념의 어떤 소매점포가 있어요. 신세계에서 이마트가 운영하는. 롯데마트도 자체 브랜드인 올리프라이스 제품을 가지고 PB 상품을 개발하고, 홈플러스도 싱글즈 프라이드라는 어떤 샵을 운영한다는 거죠. 이런 PB 사례를 우리가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아까 유통업체 어떤 마케팅 전략은 소매점의 마케팅 전략은 어느 정도 아까 요약 정리를 했으니까 유통업체 상표 전략 부분에 대해서만 좀 요약을 하면은, 유통업체 상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PB라고 하는 부분인데 유통업체 자체의 브랜드의 제품을 말하는 거고, 프라이베이트 레벨이라는 PB라는 스토어 브랜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PB라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니까 PB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MB에 비해서 유통업체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고
또 가격 경쟁력 차별화해서 취급할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또 품질이 좋은 PB를 구축함으로써 애호도 점포에 대한 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내셔널 브랜드와 PB 간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가격만 저렴하니까 또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세제, 건강보조식품 등 많은 품목으로 PB 상품을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B 상품을 도입하는 조건은 PB 상품을 만들려면 특정한 상품 특성이 있어야 된다. 고관여 상품보다는 저관여 상품, 매출 규모가 큰 상품, 그다음에 신제품으로서 개발 요인으로는 어떤 유통업체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내셔널 브랜드와 가격은 싸면서 유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막 가격과 판촉 요인이 좀 큰 상품이라든지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만 유통업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